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사건 아니고요. 구독자분 문의가 있어서 서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 써낸빌 서초라는 오피스텔 사건입니다.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번 주 경매가 진행된 물건 중에서 너무 관심이 있었지만 권리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는 입찰하지 못했던 물건이 있는데요. 제 앞자리에 또 다른 사건 때문에 입찰 가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제가 관심 있던 물건을 낙찰 받으시고서 너무 만족한 표정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가등기가 있던 건이라 저는 입찰도 못했었는데 그분은 해결 가능한 물건인가? 제가 해결 방법을 몰라서 눈앞에서 놓친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이고, 보면은 그럴 때 아쉬울 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 이러고. 여기 보니까 10월 30일 날, 아이고, 며칠 전에 낙찰된 사건이네요. 그죠? 전용 면적 5.879. 조금해도 뭐 서초동이라서 비싸네요. 2억 5,800. 저도 강남에서 오래 살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감정가 2억 5,800이고, 낙찰가 1억 7,431만 3천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우리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죠. 등기부를 보니까 2016년 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돼 있고요. 2017년 3월 9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2018년 3월 9일 날 가압류가 있고 2018년 11월 6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이 사건은 이 임차인이 이제 그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전입 날짜 2016년 1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열흘 뒤에 25일 날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12월 5일 됐고, 됐고요. 이 임차인이 그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 여기 밑에 보면은 관련 정보에서 나오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는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대항력은 2016년 1월 15일 날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는 우선 변제권은 1월 25일 날 발생이 된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등기부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고 가압류 있고 강제경매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에서는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따집니다. 그죠? 우리가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제가 뭐 이 강의를 하면서 말소 기준 등기 얘기는 참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 타겟으로 이렇게 잡은 층이 처음부터 아주 초급이 아니에요. 아주 초급 강의는 책이나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 살짝 위에 이제 어떤 그런 공부를 좀 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런 설명도 한 번도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갑구 있고 을구 있고 하지 않습니까? 표제부는 건물의 규모, 위치에 관한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여러 가지 채무관계, 그죠? 그런 관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렇죠? 자, 그러면 갑구, 을구에 있지 않습니까? 채무관계의 어떤 그 권리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쫙 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조건 말소기준 등기가 아니라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뭐죠? 외우셨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는 담보가등기, 그리고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된 사람이 이제 그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담보가등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가 있고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기부에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고 담보가등기는 될 수가 있는데 똑같이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경매에서는 문서 송달 내역을 보통 보게 됩니다. 문서 송달 내역을 보고 그 가등기권자가 저기를 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담보가등기라고 봐서 그게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고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당 요구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당 요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건 음, 이 사건 보니까, 제가 그건 안 열어놨군요. 문서 송달 내역에 보니까 저기가 없어요. 법원에서는 어떤 걸 보냈냐면은 최고수를 발송했어요. 최고수는 뭐냐면은, 어, 경매가 우리가 이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하는 게 등기소로부터 등기부를 받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받고, 그리고 집행관으로부터 현황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권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여러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부 다 발송을 해요. 네. 근데 가등기권자한테도 여기도 최고세를 발송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등기권자로부터 들어온 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상으로는 2018년 3월 9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아래에 있는 3월 9일의 가압류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로 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낙찰받고 이렇게 배당을 보면은 아까 배당액을 보면은 뭐 임차인은 대략 다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낙찰자가 나중에 이제 돈을 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가지고 이 정모 씨란 사람이 본등기를 실행하게 된다면은 본등기를 뒤에 하더라도 뭐죠? 가등기가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안 했는데 이 사람 입찰을 했다. 어떤 걸까요?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주의사항에도 뭐 여기 구독션 사이트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갑구 순위 5번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를 봅시다.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를 잡은 게 뭐죠?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3월 9일에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나옵니다. 갑구순위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왜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글쎄,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와 가등기권자하고 뭔가 잘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내용을 인지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협약이 있다라든지 그러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런 식의 뭐 사건을 받게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낙찰 받고 하루 이틀 뒤에 이거 이상하다 이러 가지고 내용을 내가 잘못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다면은 매각허가 결정 왜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매각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 이전에 뭐 불허가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확정되잖아요. 그 뒤에 확정되고 난 후에 알았다면은 매각허가 결정 뭐죠? 취소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금 납부 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죠? 여러 가지 대금 납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경매 거기에 대해서 취소 신청 뭐 여러 가지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간다라든지. 근데 정말로 다 끝나고 배당까지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됐다 이러면은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어떤 반환 소송을 한다라든지 여러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빨리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로 쫓아가서 경매를 잘 아는 쪽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내막을 알고 받았는지. 간혹은 내막을 알고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예를 들면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후순위 가등기권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더라도 후순위일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말소기준 등기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선순위 가등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뭡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로 봐서 그 가등기 자체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